안녕하세요. 네, 영권 권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급진 기능과 어려운 기능들이 비싸지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일즈나 어카운트 담당자가 한 5명, 10명 정도는 4번, 5번 넘어가지 마시고 1번에서 3번 정도 툴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툴 자체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에 대해서 내부 프로세스에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엑셀로 관리했던 이유가 초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법들은 저희 팀 내 혹은 조직 내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야지 솔루션으로 넘어가지 바로 솔루션을 도입하면 반발도 엄청 심하고 실제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 중요하게 관리돼야 될 포인트를 이렇게 엑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딜 스테이터스 담당자 만나서 실제 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단순히 그냥 관심을 보이느냐 미팅을 하느냐 1차 미팅, 2차 미팅을 하느냐 제안서를 보내느냐 견적서를 보내느냐 이런 일련의 넥스트 스테이지가 넘어가야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첫 번째 미팅을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는 실무자보다는 의사결정자의 첫 번째 키포인트로 해서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2B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주로 의사결정자 위주로 제안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프로포절 해가지고 미팅을 어레인지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실무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슬랙 같은 거 쓰는데 인보이스가 되냐는 등 뭐 여기서 그 승인 프로세스가 되냐는 등 사실 슬랙은 그렇게 쓰는 툴이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 붙이면 API를 붙이면 되겠지만 원래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업무 자체가 내재화돼서 쓰시는 것들을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이제 지메일로 회사 메일을 연결해서 연동해서 쓰신다면 저는 쿠퍼라는 툴을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뭐 동영상도 있는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이런 툴 안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이 플로우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레터부터 해가지고 플로우를 제공하고 파이프라인도 제공하고 고객 딜 관리를 해서 실제 딜 스테이터스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존 고객인지 신규 고객인지 신규 고객 중에 우리 서비스를 아는 고객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 로직을 잡아놓고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딜 관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런 딜 스테이터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웬만한 CRM 툴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툴의 가장 좋은 점인 G메일과 연동되는 고객 등록 관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한번 보시면 되고 다 짧은 10분 이내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클릭업 지난번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프로포잘, 네고세이션, 뭐 석세스, 그리고 팔로우 이렇게 돼서 이 프로포절 관리를 이렇게 진행되는 이 스테이터스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중요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진행되면 만약에 이제 이쪽 팀하고 미팅이 진행되면 여기서 이제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실제 이렇게 트랙 레코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업무가 어느 정도 플로우가 되면 실제 클리어업이 됐던 어떤 솔루션이든 이렇게 파이프라인 관리 혹은 딜 스테이지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지피터스에서 가장 많이 연동될 것 같은데 이거 메이크하고 막 그 지메일하고 캘린더 연결하는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이 내용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것도 파이프 드라이브도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커머스 즉 홈페이지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로 구매 가능한 그런 그래서 컨설팅이든 아니면 제품 서비스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한 거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3번 이상 구매한 사람, 뭐 지난 한 달 동안 2회 이상 10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눠서 마케팅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혹은 상품 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고객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컨버전이 된다는 이런 트래킹도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서비스에서 홈페이지에 결제 가능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챗GPT에서 가입 후 1분 후 환영 메일, 3일 후 서비스 안내 메일, 5일 후 가입 후 구매자 안내, 사용법 안내, 뭐 서비스 안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실제 챗GPT에서 넣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실제 이렇게 해서 고객 이름, 고객명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환영 메일, 땡땡님, 서비스 가입을 환영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3일 후, 땡땡님, 가입하신 지 3일이 지났네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라든지. 5일 후,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나 아니면 그 테스트 메모리얼 같은 케이스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서비스를 사용합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챗GPT에 요 내용 프롬프트하고 답변해 있는 내용을 제가 링크를 한 거고요. 브라이버는 제가 사실 이게 저는 뉴스레터로 하고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그 데이터 이런 콜 레코딩을 하거든요. 미팅하고 이제 줌이나 뭐 이 자체 내에서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줌 연동하거나 폰 연동해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플러스 미팅 콜 레코딩이 돼서 그거를 컨버세이션 연동도 되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데이터 파싱이나 뭐 컨텐츠 매니지먼트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API 특히 왓츠업 API 연결돼서 링크드인에 연결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 왓츠앱이나 그 그 전화번호로 메시지 푸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CDP라고 해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를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쓴 방법들을 좀 올려놨는데, 이렇게 뉴스레터에서 데이터 엑셀이나 CSV 통으로 그냥 데이터 그냥 통으로 던져서 고객 리스트 쭉 리스트업하고 그 리스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중에 저희 서비스를 뭐 얼마 이상 써본 고객, 아닌 고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레터 템플릿 만들고 심지어 뉴스레터 이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요새는 다 이 CRM 툴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요 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템플릿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저희 회사 주소 놓고 헤이 뭐 영 웰컴 어보드 해서 이렇게 내용 넣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어, 어떻게 됐냐면 그 가입하면 1분 후에 환영 메일 보내고 방문자의 그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메일 수집하거나 콜택션 한 고객한테 또 보내는 이런 뭐 일련의 플로우들 이렇게 쭉쭉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오토메이션 플로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어떤 식으로 액션 트리거를 만들어서 보내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GPT에서 보면 메이크를 억지로 막 그 메일을 보내는 혹은 그런 플로어를 타는데 사실은 이런 좋은 툴 안에 이미 다 그런 워킹 그 오토메이션 플로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고객이 인게이지가 됐는지 메일을 보냈을 때 열었는지 83명한테 보냈는데 71명한테 딜리버리가 됐고 68명이 메일을 열어봤고 클릭을 했고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에 랜딩까지 인게이지먼트 된 이게 돼야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온보딩이 되고 고객 딜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허스팟이나 뭐 세일스포스는 너무 유명한 툴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좀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년에 CRM 혹은 고객 관리 혹은 뉴스레터 이런 플로우가 담당자별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디자인 내부 디자인 링크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로 홈페이지가 아니라 상품 페이지로 랜딩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 페이지로 랜딩할 건지 아니면 고객 클라이언트 사이트 그 헬프데스크나 커스터머 케어 사이트로 랜딩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의사결정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 판단하셔야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 주세요. 아무도 질문이 없으면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브레이보를 가장 저번에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저한테 제가 아, 친숙해서 쓰는 거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여기에 꼭 없는 거, 오늘 소개 안 한 거라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들이 다른 여러 멤버들한테 네. 되게 많은 어떤 영감을 주거나 실제로 뭐 수경님 같은 경우에도 에어테이블을 써보게 됐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돼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세일즈 프로세스가, B2B 세일즈 프로세스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앞단에서는 뉴스레터가 필요한 거고, 이 가운데에서는 커스터머 그 파이프라인 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쪽에서는 후속 관리, 재계약, 리셀, 업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앞쪽에서는 잠재 고객한테 리드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뉴스레터나 그 왓츠앱 같이 메시지 푸시나 팝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저는 사실 지금 보여드린 대부분의 예시나 이런 케이스들이 다 어디 있냐면 이 지금 중간이거든요. 파이프라인 관리 혹은 세일즈 온보딩 관리에 관련된 거고, 이제 기존 고객을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고 재계약하고 재구매하게 하는 거는 이 뒤에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앞단과 중간과 후속단에 포커스를 내면 한 툴에서 다 되지는 않거든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네네. 아까 이제 뭐 이제 그 권영님이나 저나 이쪽에 좀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네. 스코링을 이제 상당히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그 한 스코링을 네, 의사결정권자를 우리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게 아닌 것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처럼 네. 또 그런 측면에서 그 뭔가 공유해 주실 만한 사례나 어떤 포인트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저의 케이스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스코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단에 퍼스트 터치, 이게 라스트 터치라고 보면, 마케팅도 그렇고, B2B에도 그렇고, 처음에 누구 만나느냐.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실무자분들을 만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잖아요. 솔루션을 파는데, 실무자를 만나면 이분들은 되게 많이 써보셨을 거고 하루 종일 그것만 고민하셨던 분들인데, 저희보다 더 많은 기능, 더 좋은 솔루션을 분명히 써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구매하는 데는 의사결정 포인트가 되게 낮거나, 아니면 그거를 하지 못하거나 재무팀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자한테 그걸 책임을 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의사결정자들은 이거 하면 우리 코스트 리덕션 가능해요. 타임 리듀스 돼요. 프로세스를 요거 스킵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키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쓰는 툴이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첫 번째 누구 만나느냐가 저의 그 스코링을 하면 40%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 대응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쪽 담당자인데, 그럼 이쪽을 바꾸거나, 이 담당자가 의사결정자인데 우리 쪽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인더스트리의 도메인 난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 바꾸거나 해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40%라고 본다면 이쪽 딜 스테이터스가 다음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첫 번째, 저희가 고객을 만날 때 혹은 고객을 온보딩 시킬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당자를 만났을 때 이 딜이 성사가 돼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할 때 right person 그리고 right time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right time이 뭐냐면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이 있고 이런 솔루션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 그러면 저희께 맞으면 그냥 그 계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right person이 뭐냐면 이 person인데, 여기 아까 얘기한 의사결정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회사에 돈을 벌 수 있어. 매출을 만드는 부분이면 자기가 프로모션, 즉 승진되거나 아니면 연병 협상을 할 때 되게
자기가 좋은 조건이 들어가 이 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 이게 right time, right person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게 60%예요. 그래서 첫 번째 right person을 만나는 게 40%고 딜이 분명히 다음까지 그것도 한 달 안에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는 그래서 이게 100이라면 100%라면 100이라는 스코어링이라면 여기에 40, 여기에 6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서 망가지면 여기 다음으로 아예 못 넘어가는데 한 달 안에 미팅을 잡아서 혹은 디시전 메이커를 만나서 그 딜 스테이터스가 다음 단계 특히 프로포절이나 그 견적서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 이 딜이 성사가 늘 높겠구나 여기서 딜 스테이터스가 50이 되면 이거는 한 달 안에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75가 되면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해주더라도 이 딜은 고 하자 합시다. 50%가 되면 아 이거 한 달 안에 안 될 거 하면 스톱합시다. 저쪽에서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미팅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좀 네, 이해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원영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고, 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알고 예, 답변을 잘하네요. 예. 네, 저도 네, 다른 분이 저한테 질문했으면 아마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TBCF 쪽 예전에 그런 광고를 집행하는 분들을 좀 만나 뵀을 때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의사결정권자를 안 만나면 백날 뭐 해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타임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제 타이밍 안에는 예산과 어떤 시기 뭐 어떤 네, 그런 게 같이 좀 복합적이긴 한데 저는 이제 TBCF를 1년에 한 번 하는 회사인데 TBCF를 다 한 회사를 찾아가 봤자 1년 정도 더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예산이 있고 의사결정권자를 만나도 저희한테 우선순위가 되게 낮았고 또 반대로 다 좋은데 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해. 그런데 이제 되게 스코어링 되게 낮게 했어갖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전환이 높은 거에 좀 집중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의 어떤 단편적인 경험 또 이제 권영님의 단편적인 경험들이니까 다른 분들은 좀 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 혹은 조금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당장 안 떠오르면 일단 제가 사례 발표를 하고 뒤에 살짝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더 요 이야기는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내일 이제 원영님이 초대해 주신 그 커피챗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사례 발표라는 부담감 내려놓고 편안하게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그게 나한테는 고민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고민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카카오 저희 채팅창에 말씀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분이네요. 그러면 전 짧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많은 거 써봤는데 아인슈타인 사람들이 되게 이거 엄청 좋다. 근데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어 그냥 소개하는 데모 동영상을 보고 그조차도 시간이 없어서 어 릴리즈 AI라고 이 비디오나 유튜브나 PDF나 이런 거 요약해주는 국내 어떤 생성형 AI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해 확장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써가지고 좀 요 사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 설명이 없어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왜 영상이 연결이 안 되냐? 수정 수정 모드에서는 안 되나? 링크 네, 뭐
나왔어요? 밑에 링크 나왔다. 왜 나는 안 나오죠? 아, 나다. 음. 어떻게 밑에 거 써야지. 이걸 어, 복사한다고요? 없어가지고. 링크 사라졌다. 됐다. 어. 이게 수정 모드에서는 이게 원활하게 안 되네. 일단 제가 한번 설명하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짧으니까 한번 볼까요? 소리 들리시나요? Sales Cloud Einstein is the fastest, easiest way to create a data driven sales culture. It automatically captures customer data from email and calendars, so reps can skip time consuming tasks like data entry. Then, Einstein takes all that data and turns it into 네, 이거 뭐 다 보면 제 발표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릴리즈 AI로 가서 방금 이 링크를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릴리즈 AI 가서 여기 넣어서 이게 한 거예요. 요약하기. 이거 대부분 많이 써보셨을 텐데 혹시라도 안 써본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해드린 거고요. 이거 이제 뭐 시간 걸리니까 네, 어제 이제 어젠가 그젠가 제가 했던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이런 요약이 이제 나와요. 처음에 타임라인 요약. 새로운 용어도 알려주고 이 타임 레코드도 이렇게 다 찍어주고 근데 이게 이제 이해 확장이라는 게 새로 생긴 기능인데 저는 몰랐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지. 신기하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해를 더 깊게 해줄 질문들을 만들고 있어요. 질문 생성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약간 부족했거든요. 뭐 여기도 꼭 뭐 나오죠. 그 권영님이랑 제 얘기 나눴던 거. 여기서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추가됐더라고요. 이거 국내 서비스인데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 편하게 저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보면은 뭐 웬만한 거 뭐, 네. 좀 긴 영상들은 다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 같은 것을 여기서 뭐였냐면 그래서 했던 것 중에 요런 질문이 있어서 눌러봤더니 이렇게 그냥 잘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옮겨 쓴 거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에 이제 두 가지식으로 표로 이렇게 해드린 거고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데모에서는 얼마나 제가 실제로 써보진 않았지만 다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만났다. 그래서 액션 아이템이 뭐다. 그다음에 듀 데이트가 언제다. 근데 여기는 이메일하고 일정 캘린더 통해 갖고 고객 데이터를 최대한 자동으로 좀 수집해 갖고 입력하는 작업들을 좀 스킵하거나 오토메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약간 사람의 노가다를 약간 이메일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 또 이메일에 어떤 임원이 추가됐거나 회의 요청이 있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캘린더 연동이 되게 강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 팀이 즉시 DM할 수 있도록 알럿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차별화된 포인트로. 리드 우선순위와 사실 뭐 이것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될 놈만 한 놈만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AI가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오퍼튜니티겠죠. 뭐 기회 지금 어떤 위험 요소가 뭐가 있고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해주고 그런 제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측, 프로젝션 같은 거죠. 예측해주고 어떤 요소를
더 이렇게 부각해야 이 거래 성사율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AI 비서처럼 어, 예측 및 통계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인슈타인 기능이 있다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사람의 개입이 뭐 이메일 캘린더 같은 것들에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끄집어오는 것들이 다른 것들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써볼 수 있을 돈 돈값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덕분에 이거 이 시간마저 줄이려고 릴리지 AI 쓰다가 조금 더 내가 깊이 있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이해 확장이라는 베타 기능이니까 좀 더 고도화되거나 뭐 사라지거나 하겠지만 유용하게 좀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린다고 했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권영님 뒤에 하겠다고 한 게 요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파이프 드라이브랑 그다음에 쿠퍼 이런 거 써봤고 또 소개 안 될 것 중에서 액티브 캠페인 이런 것도 써봤던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 말이 많은데 이거 내가 한번 어떻게 수박 거달기라도 좀 배워서 좀 지식 공유하고 싶어서 이 도움 받았고 또 요것도 이제 B2B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제 여기에 링크 있으니까 보시면 이 웨비나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초기 영업당의 상세 세일즈 전략, 설정과 성과 예측 방법론, 스타트업 마케팅,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영업 직원이 보여주는 B2B 영업 과정. 이 영업 과정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권영님이랑 제가 계속 떠들었던 그 내용을 비디오로 말 또박또박 잘하는 분이 이렇게 해주신 정도라서 요것도 사실 이제 홍보니까. 요 세 개는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워낙 글로벌 넘버 원이고 얘네들이 또 협업 툴인 슬랙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올려뒀고 또 요것도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일부러 막 제 개인 정보를 넣어가면서 다운 받아 놓은 거예요. 세일즈 포스 아인슈타인의 어떤 가격과 가이드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라서 좀 보기 불편하시면 이것도 그냥 다 던져놓고 바꿔달라고 하면 되니까 챗GPT 쓰시면 되고. 근데 가격은 상당히 있긴 있었다. 뒷부분에 이제 가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짜라란 가격 아니, 가격이 어디서 나와? 여기 있네요. 이게 80달러? 프로페셔널 80달러? 아,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들어간 거는 뭐야, 아인슈타인 500달러네? 원 세일, 포 세일즈 뭐 이렇게 아마 아인슈타인 원은 통합형 처음부터 다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다 모두 이렇게 체크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게 최고의 기능. 팀이 진짜 커져서 이런 거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예,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 뱃살이글 어디 있죠? 바퀴. 네, 네. 누가 하트를 눌러주셨다. 감사합니다. 수경님인가? 이 아이디가 누구지?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은 적절히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건 다 같은 얘기인 거죠? 질문이 궁금한 거죠? 네, 질문이나 다른 의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이런 이상한 드립에 다들 웃어주시고 힘이 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채팅창을 못 봤는데 뭔가 여러분들의 미소로 채팅이 뭐가 있었군요. 연차 쓰고 내일 커피채 놓으시면 되죠. 영경님 연차 쓰세요. 제가 무슨 연차 하루보다 내일 하루가 내일 하루가 최소한 회사에서의 한 2주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고 하셨군요. 네. 이러면 안 넘어오시는데. 네.
차근님 공유해 주신 유튜브 영상은 뭘까요? 아까 링크 잠깐 안 열리고 계실 때 아, 그냥 감사합니다. 네네. 또 이런 제가 무소통하면서 혼자 막 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PUPM이 뭘까요? 뭐에 얕다는지 아세요? CUPM 뭐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하긴 했는데. 뭐지? per unit per month일까요? 오! 어, 감사합니다. per user per month군요. 야, 예, 다음에 꼭 제가 써먹겠습니다. 누군가 똑같이 저처럼 퇴사 면담까지. 이게 뭐지? 제가 맥락을 놓쳤나요? 퇴사 면담. 내일 오시려고 퇴사 면담 했다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권영님 미국 못 가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야? 예, 예. 아, 인수찬, 저도 그 웰빙 리치님 질문에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직접 써본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봅시다. 그 자동 데이터 수집이 데모에서 짧게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매 눈으로 한번 왜 연결이 안 되니? Sales Cloud Einstein is the fastest, easiest way to create a data driven sales culture. It automatically captures customer data from email and calendars, so reps can skip time consuming tasks like data entry. Then, Einstein takes all that data and turns it into sales insights, like surfacing an alert when a meeting is requested, a competitor is mentioned, or an executive has been added to the email, so your reps can respond immediately. Einstein prioritizes the leads that are most likely to convert and recommends a follow-up action. You can even treat leads differently based on their predictive lead score, like passing the hottest leads to your best reps. It also monitors 예,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분들이 더 따로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 거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권영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동화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 같고 크롤링 기능으로도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는 크롤링으로도 가능은 하겠죠. 네. 네, 조금 더 난이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네. 근데 네,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만큼 뭔가 개발해서 이렇게 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제공해 주는 것을 어떤 이제 뭐 가격이나 시간과의 어떤 거 비교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